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물 섭취가 가장 쉽고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물을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은 물에 소금을 첨가하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물과 소금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간단해 보여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소금이 정말로 치매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탁한 강 또는 호수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기분이 나빠지고 너무 더러워서 물고기조차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처에 가면 오염이 될까봐 무섭기도 하며 다시 깨끗해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의 호수와 다를 게 없는데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 건강하거나 병에 걸린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 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물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알지만 소금물이 왜 중요한지 궁금할 텐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흐르는 물은 0.9%의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몸은 피부를 통해 땀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땀에는 짠맛이 납니다.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눈물 역시 짠맛이 나게 됩니다. 당연히 콧물, 소변, 혈액, 점액 등 분비물은 모두 소금물이에요. 분명 알고 있었는데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김은숙 저자가 지은 짠맛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요?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비밀은 바로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수, 즉 소금물입니다. 우리가 자주 병원에서 듣는 말은 저염식을 강조하며 싱겁게 먹으라는 말이었는데 이와는 매우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소금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소금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소금물, 올바른 섭취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을 처음 마시는 분이라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 1리터에 소금을 매우 조금씩 넣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살짝 거부감이나 이질감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입맛에 익숙해지면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 1리터에 티스푼 4분의 1 정도까지 늘리시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소금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몸의 컨디션과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혹시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거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소금물을 올바르게 섭취한 후에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또 왜 소금물이 좋은 걸까요? 운동선수들이 격렬한 운동 중이나 운동 후 전해질 음료를 찾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수분뿐만이 아니라 땀을 통해 전해질도 손실이 돼요. 이때 물만 보충하게 되면 체내의 환경이 물에 희석되어 혈중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격한 운동 중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같은 원리인데요. 몸속에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소금물의 섭취는 우리 몸에 나트륨과 염화물을 공급하여 경련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수분과 필요한 전해질 모두 공급하여 균형 잡힌 회복을 도와줘요. 또한 나트륨은 신경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운동선수에는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치매는 뇌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 건망증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으며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질병 중 하나예요. 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의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뇌척수액은 뇌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충격으로부터 쿠션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수분이 필수 요소예요. 우리의 몸은 앞서 말한 대로 70% 이상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수분의 구성량이 달라져요. 유아기에는 좀 더 많은 약 80% 정도부터 시작하여 노년기에는 50%까지 보유량이 줄어들어요. 무더운 여름 야외 생활을 지향하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몸에 수분이 적은 노년기에는 가벼운 탈수 증상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소금물이 꼭 필요한데요. 소금물의 염분 농도가 우리 몸의 세포와 혈액의 농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물을 마시게 되면 외부의 물과 우리의 몸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삼투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세포가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팽창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상이에요. 소금물은 신체의 전해질 수치에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고 수분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소금물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모든 소금이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소금물을 섭취하기 위해선 꼭 첨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 같은 천연 소금을 선택해야 돼요. 그 이유는 천연 소금은 별도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몸에 좋은 필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금은 다른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가공 중에 천연 미네랄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음식과 마찬가지로 소금물도 적당히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금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염식을 권장하는 연구팀은 나트륨 과다 섭취에 관한 위험성을 많은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반대로 소금만 제대로 알고 섭취하면 지금의 병원은 절반 이상 문을 닫아야 된다는 상반되는 주장도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소금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관리를 잘만 한다면 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깨끗한 강이나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몸의 수분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의 몸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눈물이나 땀은 짠맛을 내는 소금물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소금물 섭취를 위해서는 꼭 천연 소금을 선택해야 하며 물 1리터에는 매우 적은 양의 소금으로부터 시작하여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혈압 등 기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내일 아침의 시작은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어떠신가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